네, 12월 29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딱 2거래 남았는데 네. 오늘 배당락이라서 그런지 좀 증시 분위기 어수선한 것 같은데요.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해 네, 보시나요? 오늘도 뭐 증시 코스 상황은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연말에 내년을 준비해서 특히 이제 1월 효과를 대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좀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파3홀로 진단해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급적인 요소. 어저께 정말 우리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기록적인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대목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무려 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매도를 쏟아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전장에만 1조 5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9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오늘 장이 끝나면 어제 샀던 거 오늘 하루 만에 도로 다 매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이 수급 이슈, 양도세 회피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이런 수급 이슈가 이제 다 일단락이 됐고 오늘 내일 동안에는 시장이 조금 혼조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마 1월달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분명히 또 중소형 성장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또 강하게 좀 쏠리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을 제가 파3홀로 진단해드리는 거고 역시나 오늘 내일 이틀 남아있는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년 1월을 대비한 종목들을 좀 잘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파3홀로 말씀드리고 우리 라운딩은 오늘이 마지막이잖아요. 내일 네. 뭐 하루 남아있긴 하지만 증시 라운딩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좀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준비를 해왔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에 효자 종목 준비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 1월이 바로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다음 주 효자 종목 잠시 후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김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8일에 편입했던 네오위즈 홀딩스죠. 더 올랐습니다. 네. 120% 수익을 안겨줬는데요. 네.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이 종목은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요즘에 제가 매일이 네오위즈 홀딩스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빨리 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관심 가지라는 차원에서 계속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약간 좀 스탠스가 달라진 게요. 네오위즈 홀딩스나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자리까지 좀 올라갔다. 오늘도 네오위즈 홀딩스가 또 급등을 하면서 10만 원을 터치를 했거든요. 와. 고점 대비하면 지금 수익률이 무려 120%가 지금 났단 말이에요. 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 고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먼저 치고 올라간 종목들 대표적으로 컴투스 홀딩스와 네오위즈 홀딩스는 이제 차익 매도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분명히 NFT, 게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분명히 받게 될 거거든요. 어저께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 사실은 NFT 플랫폼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바닥을 좀 잘 만들면서 13,000원대 이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후속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다나리라든지 비덴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NFT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미 급등이 나와서 오늘 단기 고점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 말고 후속주를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홀딩스는 저희가 45,000원대 소개해 주셨을 때 담으신 분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고 조금 비중을 매도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요, 바이브 컴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겨우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네. 바이브 컴퍼니는 일반적인 메타버스 종목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이제 맞닿아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앞서 제가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 리뷰해드릴 때도 이제 후속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후속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제 바이브 컴퍼니거든요. 12월 22일 날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다. 5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 5만 6천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 수익을 잡아놓고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대장주 바이브 컴퍼니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바이브 컴퍼니까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백입니다. 35,500원에 30%인데요.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네, 사실은 나이백이라는 종목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플랫폼과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 벤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개발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지나치게 좀 많이 빠졌다. 오늘 아니나 다를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잖아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지금 하루에 또 25만 명씩 지금 확진이 나오고 있고 유럽도 지금 최다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내년 1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나이백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3,000원 정도 보시고 대신에 지금 비중 30% 정도 들고 있으시니까요. 제약바이오는 워낙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비중 20% 넘어가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은 한 15에서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공략하는 데 좀 편하실 거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백은 33,000원 선까지 기술적 반등 기다려보자라고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46,300원인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동진 세미캠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이긴 한데 네. 지금 오늘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동진 세미캠 거의 역사적인 고점에 지금 매수가 되신 거예요. 네.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매수가 되셔서 일단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5만 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고 버디 의견 드렸지만 대신에 주가가 조금 밀린다면 4만 원 초반선 정도에서는 손절 라인을 좀 잡아 놓으시자.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슈팅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수급 이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언제라도 지금 차익 실현을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은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1차 목표 가격은 5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5만 원 선까지 일단 보유해보자라고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에 바로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원샷 원킬,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7,650원의 파맵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사실 되게 우리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리는 것 같아요. 주가 차트를 열어보시면 왜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실 텐데 차트가 정말 많이 무너져 내린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월봉을 네.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다. 그 정도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회사의 기업 가치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는 것도 그렇고 1월 달에 역시 파맵신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참가와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너무 많이 빠진 낙폭가대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ABL바이오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ABL바이오가 이제 이중항체 신약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파맵신 역시도 국내를 대표하는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유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올린베시맵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좀 유력한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신약 후보 물질 끝에 네. 무슨 맙 이렇게 AB라는 게 이제 붙어 있는 신약 네. 후보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그 AB가 안티바디의 약자거든요. 올린베시 맙도 역시나 항체 치료제로 개발한 이제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크의 키투루다. 최근에 이제 매드팩토가 키투루다로부터 머크로부터 키투루다를 지원받는다라는 이제 대장암 임상 3상 이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올리베시맘도 키투루다하고 병용 투여를 통해서 호주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이 이제 개시된다는 얘기예요. 네. 보통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이 되는 단계가 임상 1상 진입했을 때와 임상 2상 진입했을 때 그때라고 보시면 올리베시맙도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분명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요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사실은 오미크론 변이 이슈가 아니었다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원래 열리던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이제 대규모 행사가 열릴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 이제 좀 빠르게 확산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열린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기대감이 다소 좀 소멸되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정을 좀 고쳤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악재는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고 오늘 말씀드린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이제 기술력이 좀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임상 이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대량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가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닥을 탈피하는 시그널로 보고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6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9,500원, 손절 가격은 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로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파맵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준비되어 네.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22,750원의 DNF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과 네. IT 업종은 상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포함한 IT 업종은 대부분 다 약세거든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이 강하면 IT가 약하고 IT가 강할 때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약하다. 약간 이런 삼각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월 달에 오늘 종목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사실은 이제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결국 중국 시안에서 이제 메모리 특히 이제 낸드 쪽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2001년도에 이제 설립된 반도체 이제 증착 공정에 쓰이는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패터닝용 재료 이제 DPT라고 하는 걸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하이K 전구체 요쪽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하이K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낸드 플래시처럼 실제로 D램 같은 경우에는 쌓아 올리는 공정이 만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쌓아 올리는 것 대신에 패턴을 계속 미세하게 집약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이 하이K 전구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뭐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도 착공을 할 거고 평택 4공장도 이제 착공과 투자가 이제 진행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의 고단화 그리고 D램의 어떤 미세 공정과 관련된 투자들이 분명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해도 DNF는 뭐 워낙 실적이 좀 좋았었고요. 내년에도 그 호실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 시안 공장과 관련된 모멘텀은 단기적인 이슈, 뭐 단발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내년에도 이어지는 이 DDR5 전환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 미세 공정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DNF는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공략 가능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패턴을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탈피가 되어 있는 상태고 대바닥에서는 이제 한 단계 좀 치고 올라와서 전고점에 대한 이제 트라이를
판단을 하려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22,750원 현재가로 편입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DNF였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오늘 조정 보이고 있을 때 한번 매수 찬스로 이용해보자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